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1년 봄, 이때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 속에 일명 분신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분신이란 말은 자기 몸에 스스로 불을 지르는 행위죠. 그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분신 자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서울 시내 곳곳에 헌병들이 총을 들고 순찰을 다니기도 했어요. 게다가 대학 등록금마저 가파르게 인상됐고요. 이런 상황에 반발을 해서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을 가차없이 체포해 잡아들였죠. 그러던 1991년 4월 26일 명지도학교에 재학 중이던 강경대군이 시위 중에 경찰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대학생들의 분노를 폭발하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고 이후 반정부 항의 차원에서 연쇄적인 분신 자살이 일어나게 돼요.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이때 사망한 학생과 노동자들의 수가 여러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태우 정권 당연히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근데 이때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은 이런 학생들의 자살을 조장하는 어떤 배후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검찰 또한 이런 분신 자살을 조장하는 세력을 꼭 밝히겠다며 엄포를 놓게 되죠. 그러던 1991년 5월 8일 당시에 전국 민족 민주영합, 이걸 줄여서 전민련이라고 하는데 전민련 단체에서 활동하던 김기설 씨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때 그가 2장의 유서를 남겼는데 거기엔 이 사회의 정의 회복을 위해 정권 타도 그리고 민주자유당, 그러니까 당시의 여당 해체가 절실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의 죽음 이후 학생운동을 함께했던 친구들, 선배들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절차대로 시신이 수습되었고 장례식을 치르던 중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죠. 김기설 씨가 남긴 유서가 그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누군가 대필했다라는 소문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혹여 김기설 씨가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압박에 못 이겨서 자살당했을 수도 있는 끔찍한 가능성이 펼쳐지죠. 이런 소문이 막 돌고 돌던 중에 그 배후자로 지목된 사람, 같은 전민련에서 활동하던 동료 강기훈이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은 이 전민련 단원들은 말도 안 된다라면서 일축했죠. 아니 일단 누군가 유서를 대신 써준다는 것 자체가 좀 쉽게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무엇보다도 생전 김기설 씨가 남겼던 여러 가지 글을 써놨던 메모가 있는데 필적이 유서와 똑같다. 근데 무슨 말이냐?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들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배우로 지목된 강기훈을 압수수색, 영장 발급받아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전민련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우선 김기설 씨가 죽기 전에 직접 유서를 썼다는 걸 증명해내야 됐고 그의 생전 필적을 다 모아서 기자들에게 제보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억울한 강기훈의 누명이 쉽게 벗겨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대학생의 연쇄적인 분신 자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물론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냐라는 회의론이 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뉴스에서 그 학생이 죽었는데 그 유서를 대필한 거라더라 라는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이 소속 단체인 전민련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정세를 기회로 국과수를 직접 방문해서 필적 감정을 분석해달라라고 의뢰하게 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국과수는 고 김기설 씨의 유서가 생전 필적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대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필적이 강기훈 씨 것과 동일하다고 발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두 사람의 필적을 대조한 건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강기훈 씨를 비롯한 이제 사람들은 이거는 당연히 결과가 조작된 거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 외에 민간 업체에 자체적으로 필적 감정을 의뢰하게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당시 국내에 필적 감정을 하는 곳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극소수였어요.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이미 너무도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됐죠. 여기서 소신 있게 나서서 내가 공정한 감정을 해주겠다라는 걸 기대하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한 일화도 있는데 한 기자가 국가수 결과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의문을 품고서 따로 민간 업체에 가서 필적 감정을 의뢰하게 돼요. 근데 바로 다음날 검찰에서 이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다 관련자들을 연행해버렸죠. 즉 국내에서는 이게 쉽게 필적 감정이 공정하게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이때 강기훈 씨 측이 일본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일본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맡겼죠. 그들은 이 김기설 씨 거와 유서와 같다, 당사자의 것이다 라는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쉽게 먹혔을까요? 국내에서는 아니 그 일본 사람이면 한국어를 모를 텐데 그게 그들이 제시한 그게 맞는 거냐? 라고 이제 부정적이었고 결국 이건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던 한 기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해요. 김기설 씨의 새로운 필체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는 뭐 누명이 벗겨지고 수사가 끝나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검찰은 어떤 증거가 발견돼도 다 조작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나 김기설이 쓰던 전민련 수첩이 발견되었을 때 누가 봐도 유서와 같은 필적이었지만 며칠 뒤에 이 수첩의 절취선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 라면서 수첩마저 강기훈 측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기훈 씨는 끝내 자살 방조죄로 기소됐죠.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진실은 역사 속에서 묻힐 뻔했죠.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이 지난 2007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극적인 반전을 맞게 됩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 일명 진화위라고 부르는데 그때 필적 감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국가수가 감정인들을 꾸렸고 필적을 재감정하게 돼요. 16년 만에요. 2007년 11월 국가수의 발표에 따르면 고 김기설 씨의 유서는 본인이 작성한 게 맞습니다 라는 의견이 발표됩니다. 뭐죠? 다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정권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뤄졌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김기설과 강기훈 두 사람의 필적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대조를 해야 했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이 두 필적에서 동일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이건 강기훈이 쓴 거다 라고 미리 답을 정해놓고 정권의 압력 하에 발표가 났던 거죠. 나중에요. 그 당시에 필적을 감정했던 국가수 관계자가 고백을 해요. 내가 그 당시에는 진실을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었다. 그런데 여러분, 전 너무 이 부분이 속상한데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을 밝혀줘야 할 국가수 관계자들마저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입을 다문다면 국민의 진실은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2009년 마침내 서울고등법원은 강기훈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에서 바로 항고를 했지만 3년 후인 2012년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다시 처음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어요. 그해 12월 재심이 시작됐고 다음해 12월 국가수 감정 결과 유서 필적은 김기설 본인의 것임이 공식 확인됩니다. 그렇게 2015년 5월이 되어서야 대법원은 강기훈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서를 대필했고 네가 자살을 방조한 거야! 라는 억울한 누명이 24년 만에 벗겨진 거죠. 이 사건은 일명 한국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드레피스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1894년 프랑스에 있는 독일 대사관 우편함에서 프랑스 육군의 기밀 문서 한 장이 발견됩니다. 수취인이 독일 쪽 육군 대령이었어요. 자, 그럼 이 문서가 무엇을 뜻하냐? 아, 프랑스 군대에 스파이가 존재한다 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조사를 했고 마침내 유태인이던 대위 알프레드 드레피스를 스파이로 지목합니다. 필적이 일치한다는 이유에서였죠. 게다가 유태인. 그 당시에는 사실 반유태주의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물려 있었고 또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유명한 법과학자였던 베르티옹이 이건 이 사람의 필적이 맞다 라고 하게 되면서 그가 범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답은 아시죠? 알고 보니까 이 감정 결과는 정부의 지시로 조작되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후에 진범이 밝혀졌고 드레피스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10년이라는 형을 살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10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럼 가까스로 무죄를 받은 강기훈 씨는 이제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힘겨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과거에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 그리고 필적을 허위로 감정한 전 국과수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요. 근데 법원은 1심에서 검사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2심에서는 국가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긴 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소멸시효가 지났다라는 게 이유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소시효 만료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사람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만료되지 않을 텐데요. 그나마 국가가 추상적으로 9억 원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결과만 나온 상황입니다. 이미 재심이 시작했을 무렵부터 강기훈 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재심 중에 부모님이 모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자신도 간암으로 투병 중이었죠. 판결을 받은 이후 그는 시골에 머물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좀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다음 부분을 들으시면 열통이 날 겁니다. 왜냐면 자기한테 누명을 씌운 그 사건 책임자 상당수는 이미 이 사회에서 꽤 출세해서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승승가도를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김기춘 씨는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요. 또 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검사 곽상도 씨 역시 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고 서울지검 강력부장이었던 강신욱 씨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 대법관을 지냈죠. 물론 이들이 말하는 건 완전히 주장이 다릅니다. 고 김기설 씨의 유서는 본인의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강력히 말해요. 다만 그 사람이 강기훈이 아닐 뿐이다 라는 거죠. 사법부 및 이 검찰 관계자들 중 누구도 강기훈 씨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아니 이 사회가 만들어낸 무고한 희생. 1991년에 그 당시에 강기훈 씨가 수사를 받을 때 담당 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네가 혹시 잘못해도 난 검사거든? 난 처벌 안 받아.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라졌고 또 앞으로 얼마나 달라져야 할까요? 국가의 기본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이런 국가 권력으로부터 억울한 피해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날을 위해 다소 민감하지만 그리고 때론 공격받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부당한 사건들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